지금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팝 오타쿠 학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듣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팝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담당체, 제 이름은 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아,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네, KBS 드라마 가을동화에 나온 이 대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익숙하신가요? 2000년에 나온 드라마지만 저 대사는 지금까지도 K-팝 팬들의 소비 행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방 1위?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라는 마음으로 앨범을 대량 구매하고 스트리밍을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악 스트리밍을 5시간 이상 하면 CD 앨범 한 장이 배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팝 오타쿠 학과 42회차는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 K-팝 듣고 싶어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뷰이고요. 노래 2곡 듣고 첫 번째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케플러의 위플래시 그리고 주의 고백.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K-팝 오타쿠 학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케플러의 위플래시 그리고 추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10월의 끝에 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5일이라니. 10월도 한 5일, 6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저번 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죠. 저는 저번 주부터 장롱에서 겨울옷을 하나 둘 꺼내 입곤 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옷을 정말 단단히 입고 왔어요. 안에 목도리 니트 입고 목도리 입고 조끼 패딩 입고 이제 이걸 뭐라 하지? 후리스 같이 따뜻한 거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근데 이제 겨울옷을 하나 둘 입고 다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디야, 지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디입니다. 지디야, 패딩 좀 입고 다녀주라. 수면 바지 입고 다녀주라.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서도 참 많이 듣고 제 개인 SNS에서도 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떻게 쓰이냐면요. 약간 내가 하긴 창피한 것을 이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면 좀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불렸던 연예인이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드래곤이 하면은 옛날에는 다 패션이나 유행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패딩을 입기 민망한 날씨에 네가 먼저 입으면 패션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뜻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춥다고 생각하면은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패딩을 안 입는다 해서 추운데 덜덜 떨지 말고 본인이 추우면 따뜻한 옷 입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여러분들께 잔소리 마무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는 말 꼭꼭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주의 신곡 소개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머나먼 일이고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 잘 시감도 안 나고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생각했을 때 에이 설마 죽음이 나한테? 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렇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코너에서 말해드릴 어떤 곡과 그러니까 이주의 신곡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꺼내봤습니다. 저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 한번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 아직 너무 어리고 할 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했는데 벌써 죽는다고?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 이후 며칠간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가기 위해서 말은 이 정도로 끝내고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약간 죽음과 관련된 노래들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 그리고 가인의 카니발 듣고 저희 2주의 신곡 코너로 만나겠습니다. 아이유 별을 찾는 아이 가인의 카니발 노래 듣고 왔습니다. K-팝 오타쿠학과 첫 번째 시간은요. 저번 주에 처음 선보였던 2주의 신곡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주의 깊게 볼만한 K-팝들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곡은 바로 악동 뮤지션 이찬혁의 파노라마입니다. 최근 음악방송에서 한 퍼포먼스가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삭발 퍼포먼스였습니다. 저는 이때 실시간으로 보진 못했는데 방송 이후 SNS를 통해 찬혁 씨의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솔직히 좀 멋있더라고요. 놀라기도 놀랐지만 뭔가 행위 예술 같고 멋지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찬혁 씨를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찬혁 씨에 대한 이미지는 저한테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 K-팝 별이라는 K-팝 별 시즌 2에서 처음 그들을 봤을 때는 좀 놀란 감정이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재밌는 노래를 만들지? 사랑을 주제로 가득한 음악에서 일상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까? 저 사람은 누구야? 하며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고 데뷔했을 때도 역시나 이 사람은 천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통 튀는 주제로 노래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리고 얼음들 이런 노래를 만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좀 순수하다 그리고 천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연예인병이라는 생각도 사실 했고 연예인병과 묘하게 다르게 뭔가 그런 예술적인 느낌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지디병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에 항상 심취해 있는 거지? 라면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앨범을 보면서 찬혁 씨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정말 자신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찬혁 씨의 자신만의 예술관과 가치관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혁 씨에 대한 제 이미지 변화는 이 정도고요. 살짝 말을 조금만 더 얹자면은 역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뭐야 웃기다 라면서 반응을 하겠지만 그게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행보를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진짜 본인만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전하고 싶은 예술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리고 여튼 윤리상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꾸준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찬혁 씨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신곡 파노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찬혁 씨는 10월 17일, 지난 10월 17일 정규 1집 에러를 발매하며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찬혁 씨는 이전 악뮤의 캐릭터가 죽고 다시 깨달은 이찬혁이 새로 태어났다라며 이 앨범 솔로 데뷔를 한 자신의 소감을 좀 밝혔습니다. 에러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도 찬혁 씨는 자신이 청개구리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또 기준이 되면 그 반대 것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할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 데뷔를 한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찬혁 씨의 정규 1집 에러 앨범은요, 죽음을 주제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 코너에서 제가 죽음을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찬혁 씨는 이 앨범에 대해서 이 앨범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며 죽음이 마냥 슬픈 것인지 아니면 기쁜 일인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앨범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후회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공감 가시나요?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는 이런 말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은 공감은 못하겠지만 모든 사람을 좀 사랑해보지 않나?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색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앨범은 총 11개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격담, 사이렌, 파노라마, 타임스탑,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마지막 인사, 뭐가, 부재중 전화, 내 꿈의 성, 어데이, 장래 희망 이렇게 11곡입니다. 이 11개의 곡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곡인데요. 1번 트랙인 목격담은 교통사고를 당한 악뮤개에 대한 사람들의 목격 진술을 담은 곡이고요. 2번 트랙인 사이렌은 구급차에 긴급 이송되며 사이렌 소리를 듣는 찬혁. 그리고 3번 트랙은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들으며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이렇게 죽을 순 없어를 말하는 파노라마. 희미해지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시간이 멈추길 간절히 바라는 4번 트랙 타임 스탑. 5번 트랙은 제일 먼저 떠오른 당장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6번 트랙은 헤어졌던 옛 연인을 만나 영영 만날 수 없음을 전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7번 트랙은 삶에 남은 진한 미련과 회한을 담은 뭐가. 8번 트랙은 받지 못한 전화를 보며 후회와 함께 남겨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재중 전화. 9번 트랙은요. 아닌 척 해왔던 자신의 진짜 꿈과 솔직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내 꿈의 성. 그리고 10번 트랙은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과 눈물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말하는 어데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요. 자신의 장례식장 풍경을 바라보고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보살피고 후회를 털며 홀가분히 사후세계에 접어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트랙은 장래 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트랙리스트만 쭉 읊은 것인데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저는 이 앨범을 통해서 정말 찬혁 씨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팝 오타쿠학과 청취자분들도 찬혁 씨의 노래와 앨범 한번 들어보시면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찬혁 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은 정말 이 케이팝 오타쿠학과가 끝이 난 다음에 오늘 방송이 끝이 난 다음에 한번 이 앨범으로 통째로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찬혁 씨의 1번 트랙 목격담과 3번 트랙 파노라마 듣고 올게요. 이거 들으면서 저희 한번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노래한 이찬혁의 목격담과 파노라마 노래 듣고 왔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K-팝 오타쿠학과는 K-팝4 플래닛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노래 듣고 싶어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질문 하나 갈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래를 얼마나 자주 들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래와 얼마나 살고 있을까? 저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노래를 틉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할 때도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오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간단한 이런 컴퓨터 타이핑 작업이라면 노래를 들으면서 타이핑을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 조용한 정막이 싫어서 그 스피커에다가 노래를 좀 항상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면 그냥 항상 미디어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진짜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노래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를 들을 때 탄소 배출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듣고 스트리밍을 돌리는데 탄소 배출이 된다고? 이게 심각하다고는 정말 최근에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트리밍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의 원리는 이래요.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악 파일은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검색하면은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음악 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장치인 라우터로 전송이 되고 이 라우터가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 파일로 전송해 주면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스트리밍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음악 파일은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검색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음악 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터로 중계가 됩니다.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말로 듣기만 했는데도 되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나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영국의 탄소 저감 관련 비영리 기관 카본 트러스트에 따르면요. 음악이나 동영상 등 미디어를 1시간 스트리밍 할 때마다 5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55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1개가 탄소 배출량 23g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보아하면 1시간 스트리밍을 하면 5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1시간 그러면은 그것은 일회용 컵 2.5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스트리밍 하는 건요. 플라스틱 빨대 40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컵 보증금 반환제도 이런 것도 생겨나고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바꿀 정도로 다들 많은 노력을 쓰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시간 음악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한 부분인데 저는 플라스틱 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1시간 스트리밍에 55g의 이산화탄소, 심각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K-pop 플래닛 이다연 활동가는요, 5시간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으면 플라스틱, 비닐 포장으로 된 실물 음반 한 장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이 배출된다고 말했어요. 실물 CD의 탄소 배출량은 288g인 반면에 5시간 이상 스트리밍을 할 경우 300g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자세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실물 앨범이 한참 실물 앨범이 기본이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실물 앨범을 썼을 때 실물 앨범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약간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음원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탄소 배출량이 디지털 음악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스트리밍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다연 활동가도 말을 하는 걸 보면은 5시간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면요. 그거는 실물 앨범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K-pop 팬들은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스트리밍을 항상 돌려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NCT 드림을 좋아해서 NCT 드림 1등 만들어주기 위해 앨범도 진짜 여러 장 산 거 K-pop 오타쿠 학과에서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스트리밍도 계속 한 24시간 돌린다라고 여러 번 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트리밍을 돌리는 게 이렇게 지구에 해악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탄소 배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앨범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장만 사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스트리밍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단 이거는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이 기업들은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기업들은 분명히 쓰레기가 나오고 탄소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래를 듣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앨범을 낼 때 진짜 여러 종으로 진짜 요새 소속사들 진짜 제가 여기서 심한 말은 못하지만 돈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앨범 그 앨범에 막 여러 종으로 내고 포토카드 진짜 막 여러 개 넣어가지고 팔아먹고 그리고 막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화가 났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요. 돈으로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 K-pop 팬덤들이 만든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K-pop 플래닛에서는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K-pop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소속사한테도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고 이런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뭐 서명한 그런 파일을 뭐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멜땡, 바이땡, 플땡, 지땡, 벅땡 등 국내 음원 서비스에 친환경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1만 명의 청원과 함께 서명서를 K-pop 플래닛에서 전달을 했어요. 이 1만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인 스트리밍을 원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청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르면은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국 정부가 설립한 탄소 저감 관련 비영리 기관 카본 트러스트에 따르면요.
음악이나 동영상 등 미디어를 1시간 스트리머할 때 5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멜땡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는 총 서비스 시간이 37억 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요. 멜땡이 음원 스트리밍으로 연간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은 20만 톤 이상이며 이것은 승용차 4만 3천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처음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래를 듣는 거, 내가 차를 타지 않는데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뭐 자동차를 같이 끄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쨌든 우린 약간 탄소를 배출하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갔구나를 저는 진짜 너무 처음 알아가지고 항상 놀라면서 이 기사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K-팝 기후 위기 대응 플랫폼인 K-팝포 플래닛 이다연 활동가는요, 온라인 음원을 재생할수록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데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해요. NCT 드림 좋아하면서 기후위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들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분리수거하는 이유 바로 지성이가 살아갈 나를 위해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팬들이 우리 애기가 살아갈 그런 지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를 위해 노래를 들었더니 우리 애기가 살 그런 지구가 없어진다? 정말 정말 충격입니다. 정말 이거 찾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렇게 팬들이 친환경적인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플래닛은 없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악 스트리밍 제공업체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제공업체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 센터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인 스포티땡은 그 스포티땡과 애플 뮤땡 그리고 유땡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후위기 영향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멜땡, 벅땡, 집땡 등 다양한 기업들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란다.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국내의 경우 이 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기사에서 퍼왔는데요.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갖춘 곳이 거의 없대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 자체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구땡, 애땡 등이 위치한 미국과 유럽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에서 60%에 이르지만 한국은 5.8%에 그친다며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쩌라고. 네, 소비자가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 정부랑 가서 얘기하던가. 왜 그렇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정부에서 막는다.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어떡해요.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랑 같이 하던가 왜 저희한테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맞는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또 잘 몰라서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라고 하면은 소비자는 그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못 쓴대. 그럼 우리가 봐주자. 하고 탄소 배출을 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서 약간은 길이 벗어난 부분이다. 우리는 어쨌든 기업과 정부한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한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참여하면서 바꿔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찡찡대는 말은 저희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갑자기 또 제가 흥분했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K-pop 플래닛은요,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투명한 정보를 공개와 함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 알지만 어쨌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K-pop 플래닛 이다현 활동가는요, 해외와 다른 여건은 있지만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도 ESG 경영 차원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확실히 저와는 다른 저는 약간 화를 냈는데 이분은 진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다른 여건은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고쳐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세 번째 코너에서 말했던 정보들은요, 2022년 10월 7일 헤럴드 경제 고승희 기자의 1시간 스트리밍은 일회용 2.5개와 같다. 음반 스트리밍 숲 조성까지 Z세대 K-팝 팬덤이 행동한다.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K-팝 플래닛 자료도 많이 참고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그래서 K-팝 오타쿠 학과도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흐름에 맞춰서 오늘은 코너 사이에 있는 노래 하나를 과감히 뺐습니다. 바로 클로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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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K-팝을 좋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K-팝 플래닛과 K-팝 오타쿠 학과는 계속해서 기후 행동에 힘쓰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클로징 곡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 옥천 FM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